모두 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관철회로 1심 단결의 불가항력으로 국난을 타개하고 올해 전투 목표를 무조건 완수하자. 단천발전소 건설장에서 현지방송 분견대가 보내온 서식에 의하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 나선 단천발전소 건설자들이 맡은 물길글 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제가 방대하고 접근은 어렵지만 올해 중으로 단천발전소 1단계 물길글 건설을 무조건 완공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일꾼들부터가 대회의 앞장에서 시공 조직과 지시를 따고 들면서 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또 앞선 단위가 뒤떨어진 단위를 도와주는 집단주의가 높이 발휘되고 있는 속에 이 물길글 공사는 일정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나갈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지금 모든 단위들에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있습니다. 평양 316 전선종합공장에서는 생산 활성화의 지름길을 과학기술에서 찾고 기술혁신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나갈 때 대한 문제가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중요하게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3년도 기간에 기술혁신 과제 시행을 하면서 나타난 이거 허점들을 분석 총화하고서 하반년 기술 계획들을 다시 한번 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기술자들이 현장에 내려가서 밀접한 용기 속에서 하나하나 제기되는 기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행 생산을 보장하면서도 한은 재생공정이라든지 다용도 생모치 생산공정, 에나멜 동선 생산공정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평양 양말 공장에서는 인민들의 수요를 장악한 데 기초해서 소비품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문제가 인민소비품의 질 문제입니다. 낡은 관념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정말 그 세계적으로 이제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그런 이제 그 양말 문양, 그다음에 형태 이런 거를 이제 그 적극 개발하자고 합니다. 인물 속에서 양말의 색깔을 좀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형태도 좀 여러 가지로 됐으면 좋겠다는 거. 이런 문제들이 좀 다 제기됩니다. 이제 무조건 70가지 이상 색 내기 위한 이제 그 연구 계획들을 다 세우고 이 사업을 이제 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품질 관리 체계에 따라서 이제 제품의 이제 어장률을 줄이고 1등품 비율을 이제 지난 시기에 비해 2.5% 정도 더 올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새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는 평양 일용품 공장입니다. 과학기술망에 들어가서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고 우리 실종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 새 제품을 해서 응당한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이 사업에 기본 중점을 두고 기술혁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술혁신하는 과정에 보리벤침 직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이 접착제를 배합 조성, 제조 방법, 이런 기술적 문제들을 풀어서 생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사와 소비품 생산을 올해 경제과업들 중 급선무로 제기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할 일념 안고 떨쳐 나선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면한 영농 작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황해남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앞구루 밀버리 수확을 일정 계획대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도 밀버리 농사 결석을 잘해서 당의 새로운 농혁명 방침이 첫 해부터 운행하게 할 때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도안의 협동벌들마다는 가물을 비롯해서 올해 불리한 이상기후 조건을 이겨내면서
애써 가꾼 밀보리를 적기에 와닿다 가을하기 위해 그야말로 부를 끓고 있습니다. 신청군과 대청군, 청단군들에서 제일 먼저 가을고대에 들어간 데 이어서 지금은 동안의 모든 시군들에서 면밀한 작전 밑에 본격적으로 밀보리 수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에서는 김미기를 비롯해서 다른 육농 공정들이 겹치는 데 맞게 시군들에서 일정 계획을 면밀히 세우도록 하고 노력 조직과 농계들이 가동률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서 가을고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시 대책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옹진군과 강령군, 신청군들에서 현재 일정 계획대로 밀보리 가을을 내밀면서 도적으로 앞서 나오고 있고 다른 시군들에서도 일자리를 푹푹 내면서 매일 많은 면적이 밀보리 수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악군 대추협동 농장에서는 가물을 비롯한 불리한 이상규 조건에서도 품들을 가꾼 곡식을 한 알도 거실 없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허전별로 밀보리의 효문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본 데 기초해서 가을고지 순차를 바로 정하고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봉산군 지탑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잎도 빌어주기를 비롯한 논뼈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하는 것과 함께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예견성 있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판 토양은 질묘육단과 댐신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생육이 약하고 병 걸림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판에서는 댐신원의 초생률 높이기 위하여 탄재나 도시그름을 깔아주었고, 질배육 땅에는 농장에서 생산한 탄산화비료와 생명피를 비롯한 용량 온소들을 주에 2차 입덧 빌어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판도 2년 전에 장마철 큰 물로 죽지 않게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은 비가 내려도 빗물이 쭉쭉 빠질 수 있게 지금부터 물두랑치기랑 조각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문군 우평동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앞선 농사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이 좋은 농사 경험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항에다가 비료를 심는 방법이 일항재배 방법입니다. 이렇게 뿌리목이 그 공기면으로 도출되다 나니까 비답성 작용과 산소 공급이 충분히 진행됨으로써 벼 뿌리 활성과 아지치기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줍니다. 6월 말까지 900대 이상의 유해 아지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중기중점 비료를 줄 때는 13일경부터 줬는데 올해 냉해가 자주 들어오지 해서 한 3, 4일 앞당겼습니다. 미탄하고 흑보산하고 섞어서 줄 때는 비료 효과가 지속적으로 못 나타났는데 비석하고 진안하고 여섯 비료를 섞어 지금 주니까 그 지속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면 모든 포전에 다 비석을 이용해서 만든 지효성 비료를 가지고 전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6월 하순 용농 공정에 따르는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논뼈 농사에서는 보다시피 모사리가 끝나고 아지를 한창 치기 시작하는 시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논물 관리와 조절 비료를 주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뿌리 발육을 좋게 하고 호다지를 억제할 수 있는 중간 물 말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 이삭수의 80% 정도 되는 아지를 친 시기부터 열흘 동안 논물을 말리는 방법으로 토양에 구미 갈 정도로 진행하는데 7월 5일경까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김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살처제를 이용하고 또 김미는 기계를 이용해서 김을 철저히 잡도록 해야 합니다. 천수답이나 물 부족론, 소금기 피해를 심하게 받을 수 있는 간속지는 다락론이나 모래기가 많은 논들에서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절 비료는 논물을 뽑은 다음에 정보당 질소 비료 200 내지 250kg을 벼 내포기 가운데 5cm 깊이로 파고 묻어주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모내기를 5월 말까지 진행한 포전들에서는 6월 15일부터 20일경까지 또 이제 6월 상순까지 모내기를 한 포전들에서는 6월 20일부터 25일경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보리 농사에서는 지금 현재 수확 시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확 조기는 가을 밀에서는 이삭 팬 후 40일,
가을 보리에서는 이삭 팬 후 35일경 되는 시기입니다. 가물 피해를 받은 지역들에서는 빨리 수확을 끝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보리 종합 수확기를 비롯한 기계 수단들을 최대한 공헌 이용해서 제때 수확하는 것과 함께 건조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나달이 부패되거나 싹트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월 14일 18시부터 15일 18시까지의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을 집계한 데 의하면 지난 6월 14일 18시부터 6월 15일 18시까지 발생한 유혈자 수는 26,012여 명으로서 전날에 비해 3,902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완쾌된 인원수는 32,092여 명이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부터 6월 15일 18시까지 전국적 범위에서 발생한 유혈자 총수는 455만 8,262여 명입니다. 그중에 98.984%에 해당한 451만 1,952여 명이 완쾌되고 1.014%에 해당한 4만 6,232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한 인원수는 73명으로서 치명률이 0.002%입니다. 악성 전염병을 시급히 종식시키기 위한 비상방역사업이 강력히 전개되고 있는 지금 여름철의 계절적 특성에 맞게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여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기온이 높고 장마철에 콧물과 폭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유해 동물과 유해 곤충이 많이 번식하면서 여러 가지 전염병들을 퍼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여 주민들과 종업원들 속에서 덥다고 하여 마스크를 벗거나 규정대로 착용하지 않는 현상, 강물과 수온지들이 오염되면서 장내성 전염병을 비롯한 다른 열성 전염병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국 비상방역 단위들에서는 여름철 특성에 맞게 공간과 허점으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주민들과 종업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수온지와 음료수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내성 전염병을 비롯한 전염병들을 미리 막기 위한 예방약 접종에 힘을 넣으며 유해 곤충과 유해 동물을 박멸하게 하는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비상방역 사업에서는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의심하고 고민하며 앞질러 대책함으로써 국가가 취한 방역 정책과 비상 조치들을 완벽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상황입니다. 15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5억 4,232만여 명, 사망자는 633만 6,2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사람과 동물 사이 비루스 전파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사람들이 평시에 접촉이 많은 동물들이 악성 비루스 매개물로 될 수 있다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타이의 한 연구 집단이 밝힌 데 의하면 사람이 고양이로부터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된 신뢰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감염된 사람은 수의사로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과 함께 있던 고양이의 검체를 채취하던 과정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고양이에게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검출됐다는 결과가 나온 지 3일 후에 수의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야생 환경에서 사는 동물들뿐 아니라 사람과의 접촉이 많은 동물도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숙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물의 체내에서도 악성 비루스가 계속 복제되면서 새로운 변이 비루스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과 비루스 등 다양한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과의 접촉을 삼가하고 철저한 위생 안전 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남부 지역에 폭우가 내려 큰 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동성에서는 큰 물로 많은 살림집들과 농경지들이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한편 복건성과 강서성에서는 큰 물로 도로들이 끊어지고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8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 지역들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 몬타나주에 많은 비가 내려 큰 물이 났습니다. 큰 물로 다리가 떠내려가고 도로들이 끊어졌으며 흙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물이 심했던 황해남도와 개성시의 가물 해소 상태와 전망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6월 14일 요류 6시부터 15일 요류 2시까지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황해남도에서는 평균 16.7mm, 개성시에서는 평균 26.5mm의 비가 내려서 가물이 해소됐습니다. 이번에 가물이 심했던 지역들인 옹진과 강릉에서는 30mm 이상의 비가 내린 반면에 삼촌, 장년, 과일에서는 10mm 이하의 비가 내리는 등 지역별로 심한 차이를 보였지만 지난 6일부터 어제 요류 2시까지 10일간 내리는 강수량을 종합해보면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30 내지 77mm, 적은 지역은 21 내지 25mm로서 지역별로 가물이 해소되거나 현저히 완화됐습니다. 특히 가물이 제일 심했던 황해남도 남부 지역은 80일 만에 가물이 완화되게 됐습니다. 앞으로 17일부터 18일 사이에 황해남도에서는 5 내지 15mm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여기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북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서 평년보다 3도 낮았고 어제보다는 5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북부 내륙과 함경북도, 라선시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삼지연과 배감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과 남부 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용량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소해안 중부이남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흐려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함주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최근에 비가 자주 내리고 또 앞으로 일부 지역에서 폭우도 예견되는 것만큼 농업과 채취공업, 국토환경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조수지들이 전력 생산과 농업부문에 필요한 물잡이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큰 물과 폭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충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서해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주로 개이고 조선서해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